자, 포톤 워크샵에서 이 워터 와셔블 이선 필라멘트에 이선 필라멘트 그 워터 와셔블이라는 건데 요 소재를 사용하는 건데, 워터 와셔블이란 뭐냐? 물에 세척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출력하고 난 후에 물로 세척을 할 수 있는 소재예요. 먼저 이 세팅으로 가서 머신 세팅은 포톤 모노 SE로 그냥 갈게요. 머신의 경우는 TON 포톤 모노 SE 이 장비를 사용하는 걸로 선택을 하고, 자, 레진 탭에서는 세팅의 레진 탭에서는 워터 와셔블이라고 선택하는 게 따로 없죠. 베이직이라는 거를 선택해 놓고, 요거 베이직을 선택해 놓고 가도록 합니다. 베이직 기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슬라이스 파라메타 탭을 갑니다. 슬라이스 파라메타, 이렇게 오타가 슬라이스 파라메타 탭, 요거 설정은 아래 거를 참조하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이어 티크네스는 0.05 그대로 쓸게요. 레이어 티크네스는 0.05 그대로 쓰고, 노멀 익스포저 타임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노멀 익스포저 타임은 앞전에 3초로 갔었는데 요거 4초로 살짝 늘려 놓을게요. 4초로. 그러니까 베이직 기본적인 아크릴계 수지에 관련된 소재를 쓸 때 하고 워터 와셔블 요 소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4초대로 노멀 익스포저 타임 맞춰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오프 타임을 한 3초로 늘려 놓을게요. 오프 타임도 3초로 늘려 놓습니다. 오프 타임하고 그 제트 리프트하고 요거 연관이 좀 되는 건데, 오프 타임 그 전에 플랜트 베이스드 레진 사용할 때는 오프 타임이 1초였죠. 1초가 상당히 좀 빠른 시간이에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거는 워터 와셔블 소재는 3초 동안 오프 타임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필름, FE 필름, 배트에 있는 FE 필름에 가깝게 0.05mm 틈새를 가지고 가깝게 가 있다가 노멀 익스포저 타임을 하고 난 후에 Z 방향으로 올라가는, 플랫폼이 올라가는 이 시간을 길게 하면은 뭡니까? 물결이 덜 발생해요. 왜 물결이 덜 발생하게 하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워터 와셔블 소재가 점성이 좀 높아요. 끈덕끈덕한 점성이 좀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트 리프트 Z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 오프 타임을 짧게 해 놓으면은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결이 지게 되면, 점성이 있는 소재가 물결이 있게 되면은
나중에 경화시킬 층을 생성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소재를 여러분이 따라 보면은 알게 되겠는데 좀 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타임을 한 3초 정도로 조절해 볼 생각이었고요. 바텀 익스포저 타임이 앞서 사용하던 플랜트 베이스드 레진이나 일반적인 아크릴계 수지 것들은 다 60초로 해놨어요. 다 60초로 해놨어요. 요거는 좀 낮춰도 괜찮은데 요거는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요거는 60초로 그냥 유지하겠어요. 그 다음에 바텀 레이어 타임, 바텀 레이어 개수 요거도 6개로 유지할게요. 플랫폼에 탄탄하게 붙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안티알리아스는 뭐 1로 놔두고요. 안티알리아스는 1로 놔두고, 그 다음으로 요거 밑에 거는 됐고, 요 순서를 좀 바꿔서 써놓을게요. Z 디스턴스 요 값이 기본 값이었던 앞서 사용했던 플랜트 베이스드 레진 또는 노말 기본적인 레진의 Z 디스턴스 값, 거리, Z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 이거는 6mm 그대로 유지할게요. 그 다음에 Z 리프트 스피드랑 Z 리트럭트 스피드랑 요런 거는 3초 3mm/s 3mm/s 요 단위들을 그대로 쓸게요. 자, 요약하면은 어느 것만 조절된 겁니까? 노멀 익스포저 타임을 4초로 사실은 더 짧게 쓰긴 했어요. 4초로 쓰고, 오프 타임을 3초로 천천히 오프되도록, 플랫폼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내려오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다는 거. 그럼 여기까지는 다 체크하셨죠? 네. 그러면은 요 단계에서 이거 세이브를 한번 누를게요. 우측 하단에 세이브 버튼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이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이 설정 값을 또 내보내기 할게요. 왜? 다음에 워터와셔블 소재를 쓸 때 이거를 로드에서 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백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주자는 거예요. 익스포트 하는데 얘를 저는 어디다 놓을 거냐면 뭐 다운로드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다운로드에다가 좀 저장할게요. 파일 이름, 제이슨의 파일 이름을 바꿔서 쓸 텐데, 워터 와셔블 슬라이스 세팅 슬라이스 뭐 요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익스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파일을 익스포트 하도록 하겠어요. 저장. 자, 서포트 항목을 가볼까요? 이제 요 창은 닫고 서포트 항목을 가볼까요? 서포트의 쉐입 에디팅은 역시 라이트로 맞춰 놓을게요. 요거는 라이트로 맞춰 놓을게요. 창 위치를 좀 바꿉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자, 탑은 컨택트 쉐입을 스페어로 바꿔 놓을게요.
스페어, 컨택트 쉐입 스페어. 컨택트 뎁스 0.3. 요거는 뭐 여기부터는 뭐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컨택트 디아메타 0.5. 그 다음에 쉐입에 콘으로 가고 디아메타는 1.0, 렌스는 2.0, 앵글은 7.2. 요거는 뭐예요? 탑 형상의 원뿔 형상을 이렇게 정의하는 중이죠. 요거에 대해서 정의하는 중인데, 여기 디아메타가 1.0파이라 이런 뜻이고, 그리고 요거의 높이가 2.0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 스페어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요렇게 달리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으면 미드 탭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탭의 쉐입은 실린더로 잡으시고, 컨택트 형상의 원뿔 바닥에 지름 1과 똑같이 실린더 형상의 지름도 1mm로 디아메타 1로 맞춰 놓도록 하고요. 렌스는 0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중간에 얘네 길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니죠. 그죠? 필요한 길이만큼 생기게 한다. 이게 0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바텀 탭을 눌러서 또 설정을 해 볼게요. 바텀 탭은 쉐입을 스케이트로 입력을 해 줬고요. 스케이트로 가도록 하고요. 나머지 값도 역시 비슷하게 예전에 했던 값들과 비슷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의 디아메타는 6파이로 가고요. 티크네스는 0.5로 잡도록 하고요. 컨택트 쉐입은 스페어로 놔둡니다. 스페어. 컨택트 쉐입은 스페어로 가고, 컨택트 디아메타는 0.4, 그 다음에 컨택트 뎁스는 0.2 요렇게 일단 맞춰 놨습니다. 바텀까지는 비교하셨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오토매틱 서포트의 일반적인 항목들을 보도록 합니다. 요거 50%로 요렇게 요거 좀 맞추고, 자, 어느 것만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오토매틱 서포트 앵글은 앞전에 쓰던 70도를 사용하고, 서포트 덴시티는 50% 사용하고 요렇게 갈게요. 너무 촘촘하게 하니까 나중에 출력하고 난 다음에 서포트들이 너무 잘 붙어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서포트 덴시티는 50%로 좀 듬성듬성 생성되게 이렇게 잡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포트 미니멈 렌스는 뭡니까? 서포트가 생성될 것이 0.1mm만 넘어가는 간격이 있으면 서포트를 생성해 주겠다, 요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이제 세팅을 다 했으니, 이제 오브젝트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 이 STL 파일을 불러오니까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은 뭡니까? 애니큐빅 포턴시스 게시판에 창틀 출력하기, 여기에 윈도우 STL 요거를 가져오니까 다운받아서 워크샵에서 열어보니까 좀 큽니다. 자, 일단 스케일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왕에 요렇게 된 게 잘 됐네요. 요런 거 한번 써봅시다. 이 포톤 워크샵의 기능 중에 이쪽으로 이건 다 있는 게 낫겠죠. 또 창 조절이, 자, 요 정도로
포톤 워크샵의 기능 중에 핏 맥시멈이라는 애가 있어요. 핏 맥시멈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뭐를 하는 건지 한번 해 볼게요. 핏 맥시멈이라는 건 뭘까? 세팅에 머신 세팅으로 잡아놓은 포톤 모너 SE 이 프린터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출력 가능한 영역에 최대한 맞춰서 모델링을 키운다는 거예요. 핏 맥시멈 이해되셨나요?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전에 사이즈가 요쪽에 사이즈가 좀 더 커서 벗어났었어서 요쪽이 그 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력 안됨 영역을 벗어남을 출력 안됨으로 이렇게 회색깔로 좀 보여주고 있었을 거예요. 자, 리셋 눌러서 다시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출력 안됨을 이렇게 벗어난 부분을 회색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거를 핏 맥시멈으로 바꾸니까 플랫폼이라기보다 출력 가능 영역 안에 사이즈를 자동으로 맞춰줬어요. 그죠? 자, 요거 확인해 봤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디에 쓰면 좋을까? 작은 애들 있죠. STL 파일이 모델링 형상이 조그만 애들 난 좀 크게 출력하고 싶어. 그럴 때는 핏 맥시멈을 써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리셋 누릅니다. 자, 스케일에서 이제 리셋을 다시 눌렀는데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은 비율로 조절을 해 볼게요. X, Y, Z 이거 다 창이 잘 안 보이겠네. 자, 요렇게 놔두고 X, Y, Z 이거 다 라티오 비율을 세 축의 비율을 동일하게 조절하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X축에 대한 비율만 조절해도 나머지 Y축과 Z축이 동시에 균등하게 변경이 되겠죠. 한 몇 프로가 마음에 들었어요? 80? 그래도 큰데. 80%로 이렇게 맞춰 봤어요. 80%로 맞추니까 요게 어떻게 뜨냐면 80%일 때 X축 방향 요 방향으로 실제 길이는 64 나오고 Y축 방향이 이렇게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Y축 방향은 112 그리고 Z방향은 요거 두께를 의미하는 셈인데 높이 방향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요거는 21.6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셈이네요. 요 정도 사이즈면 마음에 드나 봐요. 그죠? 오케이? 요 사이즈가 좋았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 스케일은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자, 문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로테이트로 좀 회전을 하려고 해요. 로테이트를 한 후에 그 무브로 좀 Z 방향으로 띄우는 걸 할 거예요. 일단 스케일 조절을 하고 로테이트를 좀 하는데 로테이트를 왜 하느냐? 그 플랫폼하고 이 오브젝트가 딱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면은 이거 떼낼 때 죽어납니다. 떼낼 때 너무 힘들어요. 떼낼 때 너무 힘들어서 얘를 로테이트 할 건데요. 자, 로테이트 화면을 이렇게 맞춰 놓고 볼까요? 로테이트 하는데 90도 단위보다는 수치를 넣으면서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Y축을 보고 있어요. 저는 Y축을 보고 있어요.
Y축에다가 한 30도? 30도 그래 이 정도면은 뭐 적당할 것 같네요. Y축 정도로 Y축에 30도 정도로 이렇게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 45도 정도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45도도 정확하겠어요. 근데 45도로 가면은 적층할 레이어가 요 30도일 때보다 45도이기 때문에 어때요? 적층할 높이가 더 높게 필요로 해요. 층이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요게 지금 30도 상태죠. 요게 30도 상태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요렇게 45도가 될 때하고 30도가 될 때하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지점이 어느 게 더 높겠어요? 45도일 때가 더 높죠. 그러면 높게 만들어지면 뭐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레이어 층이 0.05로 해가지고 이 층이 쌓이는 게 더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출력 시간이 증가해 버리죠. 그래서 한 30도 정도만 돌려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로테이트가 됐는데 쌤 그러면 왜 Y축으로 돌렸나요? Y축으로 돌렸나요? 예를 들어 이거를 X방향으로 돌린다 생각해 봅시다. X방향으로 이렇게 긴 오브젝트를 X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것도 층에 생성될 층의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게 Y축 방향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무브로 갈게요. 무브. 역시 화면을 이렇게 맞춰 놓고 무브 해가지고 보도록 할 텐데 플랫폼에 일단 붙어 있는 모서리가 있습니다. 플랫폼에 붙어 있는 모서리가 있어요. 여기 모서리죠. 요거 꼭지점을 제가 동그라미 표시했지만 이게 모서리로 플랫폼에 다 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모서리가 다 있는 거 그냥 해면은 좋지는 않아요. 왜냐? 좀 눌리는 자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눌리는 게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Z축 방향으로 한 4mm 정도는 옵셋 해주는 게 좋겠다. 요런 생각입니다. 자, Z 방향으로 4mm 옵셋 할게요. 그러면 플랫폼하고 오브젝트가 Z 방향으로 4mm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포트를 생성해 볼까요? 서포트를 한번 생성해 볼까요? 우리가 서포트를 어떤 버튼을 누르는 게 좋았습니까? 플랫폼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게 좋았어요. 그죠? 서포트 생성 타입은 트리로 놔둔 상태고요. 플랫폼 버튼을 눌러서 가봅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에서 터칭 빌트 플레이트처럼 큐라 14 버전의 터칭 빌트 플레이트처럼 플랫폼에서 처음 만나는 오버행까지만 서포트를 생성하기. 요 안쪽에 오버행 쪽은 서포트 생성이 안 되죠? 색깔 확인하고 계시죠? 그죠? 요런 데는 서포트 필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버튼을 사용한 겁니다. 플랫폼에서 처음 만나는 오버행 쪽에만 서포트를 추가하게 플랫폼이라는 기능을 쓴 거예요. 필이라는 기능을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있는 필을 썼으면 에브리웨어 서포트가 필요한 어디에나 무조건 서포트를 추가해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쓰고 플랫폼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나는 요렇게 확인을 해 봅니다. 출력할 때 서포트의 밀도는 뭐 이 정도면 적당할까?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짝에 있는 이 모서리가 제일 처음으로 출력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포트가 좀 촘촘히 배열됐나 봤어요. 어떻습니까? 서포트가 좀 촘촘히 배열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자리들보다 여기가 서포트가 촘촘하게 배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면 좀 적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오브젝트가 좀 큰데, 이 서포트를 괜히 라이트로 간 건가 걱정이 되긴 해요. 뭐 뽀사지면 서포트가 출력물을 잘 잡아주지 못했으면은 중간에 취소하고 다시 걸어 볼게요. 자, 일단 요거 도전하는 겸 한번 시도를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역시 소재 절약해야 잘 살죠. 소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할로우 앤 필을 볼게요. 할로우 앤 필. 참 노말 요 버튼 눌러 놓고, 서포트 상태에서는 할로우 앤 필 쓸 수 없죠. 자, 여기로 와서 할로우 앤 필 누릅니다. 이거는 2mm 두께로 갈게요. 할로우 티크네스 2mm. 할로우 앤 필 기능에서 할로우 티크네스 2mm로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어머, 참 서포트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또 서포트 날아갔네요. 서포트 다시 만들어 줍니다. 플랫폼 눌러서.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 나올지 한번 시뮬레이션 봅시다. 이렇게 바를 내려가면서 내부에 좀 고이는 게 생길 것 같아요. 뭐 그러더라도 제일 처음에 모서리 레이어 카운트가 표시가 안 돼서 좀 짜증나요. 그죠? 레이어 카운트가 표시가 안 돼서 짜증나는데, 한 여기쯤으로 레이어를 내려 보니까 첫 번째 모서리들이 서포트들을 하고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올리는데, 뭐 이렇게 할로우 때문에 두께 값이 적용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요런 거는 이거는 좀 그렇긴 하네. 내부에서 이거 허공에서 만들어지겠는데? 야, 이거 왜 이런 거를 걱정하고 있냐면, 지금 허공에서 좀 이거 만들어지는 구간이 보입니다. 여기쯤이죠. 보고 있죠? 이게 소재가 여기서 경화돼 있다가 둥둥 떠다닐 위험은 있습니다. 둥둥 떠다닐 위험이 있어요. 여기 좀 안 좋은데. 할로우를 썼더니 둥둥 떠다니는 것이 좀 존재하네요. 여기서 이제 둥둥 뜨는 게 생기는데, 요런 데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안 되겠다. 할로우 쓰면 안 되겠네요. 이거 할로우 쓰면은 뭔 문제가 생기냐면, 요런 구간에서 요게 경화돼서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경화될 때 액체 상태에서 둥둥 떠 있을 거예요. 둥둥 떠 있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이 조각들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문제입니다. 이동을 하게 되니까 문제예요. 음? 그래요. 할로우 값을 한번 3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자, 3으로 바꾸고, 그래도 생겨요. 그래도 둥둥 떠다니는 위치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슬라이드 레이어 위치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별도에 떨어지는 오브젝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떠다닐 거예요. 레진, 액체 레진 상태에서 둥둥 떠다닐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할로우는 안 쓰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꿀까요? 할로우를 쓰긴 쓰는데 인피를 이제껏 안 썼어요. 인피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럴 때 잠깐 요거 좀 변경을 할 텐데, 자, 노멀 보기 상태에서 이거 로테이트를 다시 켜 봅시다. 잠깐 좀 조절을 할 거예요. 자, 로테이트로 가가지고 이거 리셋을 딱 눌러 놓으세요. 로테이트에서 리셋을 눌러 놓으세요. 전체적으로 좀 변경을 합시다. 변경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오브젝트에서 표현 안 돼도 되는 자리가 어디일까? 오브젝트에서 바닥 아니에요? 바닥? 여기 바닥? 그죠? 여기다 펀치를 추가하려고 그래요. 자, 펀치란 뭐냐면은 여기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인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부를 채우는 형상을 격자로 또는 다이아몬드 헥사곤 육각형으로 막 채우고 할 텐데, 중간에 레진이 들어차면 안 되니까 그게 빠져나올 구멍을 뚫는 거를 할 거예요. 펀치 기능을 또 쓸 건데, 그럴 때 여기가 펀치 기능으로 구멍 뚫는 거를 또 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트를 좀 달리 합시다. 화면을 요렇게 놔두고 X 방향으로 30도? 마이너스 30도? 30도 일단 눌러볼게요. 마이너스 30도가 맞네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회전을 해줄게요. X방향으로 마이너스 30도 회전됐나요? 됐죠? 그러면은 무브 기능을 써서 역시 어느 방향으로, Z 방향으로 4mm 올려주도록 합니다. Z 방향으로 4mm.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요렇게 해놓고 할로우 앤 필을 먼저 건드려 봅시다. 할로우 앤 필. 할로우 티크네스는 2mm로 놔두고요. 인필을 체크해서 이거 헥사곤이나 스퀘어나 서클이 있는데, 스퀘어는 뭐예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리드 형식으로, 격자 무늬 형식으로 이렇게 내부를 채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헥사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헥사곤 같은 경우는 육각형으로 벌집처럼 이렇게 내부를 채우는 거죠. 또 서클은 어때요? 미리 보기를 좀 더 키워놨고요. 서클의 경우는 이렇게 구멍이 빵꾸가 뻥뻥 뚫려 있고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채우는 형식으로 내부를 구성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떤 게 좋겠어요?
스퀘어가 적당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퀘어 선택했나요? 스퀘어. 자, 스퀘어에서 패턴 디아메타라는 게 있고 패턴 스페이싱이라는 애가 있는데, 예를 들어 패턴 디아메타가 10mm라는 이야기는 요게 파이 10 정도로 하나의 패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요 패턴과 패턴의 간격이, 스페이싱이 1mm씩 떨어진다,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패턴 스페이싱하고 패턴 디아메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Y 방향으로 이게 112mm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110 몇 m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패턴이 10mm 단위로 크기가, 패턴의 하나의 크기가 10mm 단위로 이렇게 되면 10개 정도 생기거나 뭐 그러겠네요. 그죠? 내부가. 자, 그런 면에서 이거는 패턴 디아메타는 10으로 그냥 쓰고 스페이싱은 역시 1 그냥 쓰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면 할로우 티크네스는 2mm, 인필 체크해서 패턴 타입은 스퀘어, 그리고 패턴 디아메타는 10, 패턴 스페이싱은 1,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해줄게요. 자, 그러고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때요? 야, 스페이싱이 1mm라 가지고 좀 그렇기는 하지만, 스페이싱을 더 줄까? 스페이싱을 좀 더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요런 데에서 요렇게 올라가다가 이제는 뭐 매달리는 영상은 없이 잘 이어지네요. 그죠? 잘 이어지네요. 스페이싱만 좀 조절합시다. 스페이싱이 좀 넉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mm로 더 키울게요. 패턴 스페이싱을 2mm로 키울게요. 소재는 좀 더 들겠지만, 짠돌이라고 욕하지 말고요. 자, 요렇게 해서 보니까 스페이싱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스퀘어와 스퀘어의 사이에 2mm로 스페이싱 간격이 들어가니까 좀 안정하게 보여요. 그죠? 안정적으로 좀 보여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거를 올리면서 보는데, 이게 펀치를 하려니 미치겠네요. 왜 그래요? 구멍을 뚫으려고 생각하니까 이 안에 있는 패턴 때문에 패턴 하나당 내부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해됐어요? 공간마다 레진이 조금씩 고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흘러나오지 못하고. 펀치가 의미 없어졌네요. 쏘리.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요렇게 딱 출력이 되겠군 상상을 했는데, 펀치 기능을 써봐야 요런데 끝에 쪽에 뭐 구멍 뚫는 거 이런 거 정도만 좀 할 수 있고, 그죠? 아니면은 바닥에다 다 펀치를 일일이 다 뚫어줘야 돼요. 근데 바닥에 뚫어봐야 이거 레진이 흘러나갈 수가 없고, 요 면에다가 아예 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면부잖아요. 앞에 보여야 되는 깨끗한 자리. 로테이트 뭐 별로 의미가 없네. 자, 로테이트 다시 바꿉시다. 아까 했던 것처럼. 또 리셋해서 미안해요. 자, 로테이트 버튼 눌러서 리셋. 최초 했던 것처럼 Y축을 기준으로 돌립시다. Y축을 기준으로 30도. Y축으로 30도. 바꿨나요? Y축으로 30도 회전.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그냥 서포트 생성하고 플랫폼 버튼 눌러서 서포트 생성을 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서포트들이 이렇게 생성이 됐고, 자, 레이어들이 생성이 되는 거를 시뮬레이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 이쪽의 거는 그래도 뭐 괜찮네. 아까처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또 최초에 이거 할로우를 했을 때 문제가 없겠네. 둥둥 떠다니는 오브젝트가 아니었네. 어쨌든 뭐 오늘은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할로우로 생기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그거 둥둥 떠다닐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쏘리, 지금 보니까 그게 내벽이었어요. 내측벽 안쪽에 있는 벽이었는데 그게 둥둥 떠다니는 오브젝트가 아닌데 내가 최초에 잘못 이야기했고, 지금 이거 기왕이면은 우리가 인피를 사용한 상태로 오늘은 인피를 더 추가로 연습해 본 걸로 그냥 갑시다. 요렇게 됐어도 문제는 없었다는 거,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 쏘리,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출력을 걸어 보도록 합시다. 자, 뭡니까? 이제 요 노멀 아이콘 눌러가지고 슬라이스 버튼 한번 눌러보면 되겠네요. 윈도우로 해가지고 어디 봅니다. 오, 4시간 18분에 77.751ml 요렇게 들어가네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거 출력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윈도우라는 STL 오브젝트에다가 워터와셔블 소재를 써서 워터와셔블 이선 필라멘트사에서 나온 워터와셔블 소재로 포톤 워크샵 2.1.29 버전에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